리나는 자신의 위치와 사랑하는 남자를 가로채기 위해 절친한 친구 서윤을 횡령죄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서윤은 차가운 심장을 가진 거대 기업의 CEO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리나의 화려한 약혼식 당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엄청난 비밀이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뱀 같은 여자가 훔쳐간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그녀가 착복한 모든 돈이었습니다. 리나를 향해 감옥의 철창이 서서히 조여오는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배신자들에게 더 어두운 계획이 남아있는 것일까? 진정한 여왕의 마지막 반격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해크스토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업로드 소식을 항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관님,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제가 범죄자 얼굴입니까?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지 절대 도둑질 같은 건 안 합니다. 서윤아, 진정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잖아. 공무집행방해 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리나는 서윤의 맞은편에 서서 명품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찌르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절친이었던 리나의 얼굴각도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바른 고급 립스틱은 완벽하게 쉐딩되어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식적인 걱정에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서윤은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올렸고 소름 끼치는 쇠사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이게 보이니 리나야? 저기 형사님도 다 보고 계셔. 무슨 아침 드라마 오디션 찍는 줄 알아? 리나야, 너 경찰들한테 사실대로 말해. 사무실 금고 열쇠 관리하던 내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같이 일했던 그날 밤에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고 말하라고. 금고에서 보고서를 빼내려고 마지막에 나간 건 너잖아. 조사실 한 구석에서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휘젓던 박 경사가 무덤덤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경관님, 저희 직원 업무 처리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서윤이가 카드값이 너무 많아서 잠시 눈이 돌아갔나 봐요. 얘가 원래 명품을 좋아하거든요. 리나의 속삭임은 서윤의 귀에만 정확히 들렸고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품? 리나야, 지난주 백화점 세일할 때 나를 꼬신 건 너잖아. 내 카드 딱 하나밖에 없었고 스킨케어 샀을 뿐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감이지만 회사를 지켜야겠어. 네 핑크색 명품 가방 안에서 2천만 원이 나왔고 금고 앞 CCTV 영상도 있어. 내 재킷이 선명하게 찍혔는걸. 리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척을 했습니다. 내 재킷? 리나야, 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다고 내 재킷 빌려 갔었잖아.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내년에 결혼하려고 했던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사준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엔 걱정 대신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다행이야 와줬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형사님들한테 말해줘. 그날 밤 우리 같이 있었다고 말해줘. 더 이상 말 섞지 마. 서윤아, 난 내가 이렇게 야심이 큰 여자인 줄 몰랐어. 우리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잖아. 항상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둑이었어. 민주는 서윤에게 다가가는 대신 리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은 턱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5분 만에 자신의 커리어, 명예,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자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서윤은 리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찰이 물을 뜨러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리나는 서윤에게 찰나의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친구를 가장한 뱀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아, 당했구나. 날 가지고 놀았네. 서윤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악독한 작가가 쓴 대본처럼 몇 달간의 재판이 지나갔습니다. 서윤의 몸에서 더 이상 명품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락스 냄새와 땀, 냄새, 절망만이 청주여자교도소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이, 신입, 거기 빨래나 해.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이불에 묻은 핏자국 싹싹 문질러. 더 혼나고 싶어? 교도소 사동의 실세, 김 여사였습니다.
목에 문신이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듯한 분위기의 여자였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욕설이 그녀의 추임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님. 서윤은 농담을 섞어가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겁을 내는 순간 사자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너 아까부터 잠꼬대하면서 그 여자 부르더라? 무슨 전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옆방에 있던 하늘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은행 전산망에서 10원 단위로 수천수만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다 걸린 전직 IT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 IP 주소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억만장자가 되었을 천재였죠. 그 여자, 뱀은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리브영 화장품 안에도 있다는 걸 가르쳐준 여자예요. 내 자리 다 뺐고 이제는 전남친이랑 약혼까지 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막장 드라마 악역이 주인공인 꼴이잖아요. 서윤아, 복수는 인스턴트 라면처럼 3분 만에 끓여 먹는 게 아니야. 푹 고안에는 사골국 같은 거지. 적절한 재료와 불, 그리고 무엇보다 긴 인내심이 필요해.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진흙탕에서 구르면서도 내 옷에 흙 한 방울 안 묻히는 법을 배워야 해. 교도소에 갇혀서 어떻게 요리하고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저 3년형 받았단 말이에요. 나가면 벌써 아이까지 셋 낳고 잘 살고 있을 텐데.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담배 한 보루를 들고 서윤을 위리부터 아래까지 훑어보고는 머리를 툭 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네. 넌 밖에서 마케팅 매니저였잖아. 화장품 팔던 기술로 사람 마음 파는 기술을 가르쳐주마. 사람의 눈빛만 보고 심리를 읽는 법, 경찰, 변호사, 뒷세계 사람들과 인맥을 만드는 법, 총 한 번 안 잡고 사람 인생을 박살내는 법을 알려주지. 왜 그런 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나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요? 내 얼굴이 너무 불쌍해서 짜증이 나니까. 네가 감옥 나가서 그년의 악몽이 되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네가 밖에서 부자가 되면 우리 잊지 말고 잘 챙겨.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청사진이 그려졌고 리나는 승승장구하며 인스타그램에 민준과의 커플 사진과 인생 목표를 올리며 행복한 척을 했습니다. 서윤은 교도소 내 최고 두뇌들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통해 디지털 흔적과 정보 수집 능력을 배웠습니다. 정보는 칼보다 날카롭지. 타겟이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 알면 넌 그 사람의 목줄을 쥔 거야. 서윤은 도서관 뒤편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숨겨둔 하늘에게 리나의 전산 정보를 배웠습니다. 리나의 데이터는 너무 깨끗해. 그 말은 즉 숨길 게 많다는 뜻이야. 아무런 흠이 없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어. 어떤 녀석은 향수를 너무 잘 뿌릴 뿐이지 회사 전산망을 봐. 작은 구멍들이 있어. 바늘구멍 같지? 하지만 바람을 불어넣으면 화산구멍이 돼. 서윤은 카페인 없는 진한 쓴 커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나야, 네가 나를 감옥에 넣기 전에 회계 공부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사람만 거짓말을 하지. 출소 전, 김 여사는 서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주었습니다. 위장 잠입한 신입 죄수에게 서윤이 완전히 분노를 잊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하게 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친구를 이기려면 위선적인 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표정, 말투, 숨쉬는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했고 일주일 만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철저한 기독교 신자로 리나를 용서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봤어? 웬만한 배우보다 연기를 잘해. 정말 무서운 여자야. 하늘을 기도하는 척하는 서윤을 보며 김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우리가 원하던 거야. 감정이 없는 여자가 결국 끝에 가선 이기지. 5년 뒤 밤, 서윤은 교도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으나 그녀의 뇌 속에는 복수의 알고리즘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팬츠 한 대가 조용히 서윤 앞에 멈춰 서더니 뒷좌석 창문이 내려왔습니다. 김 여사가 밖으로 심어둔 윤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서윤 씨, 김 여사님, 심부름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아파트와 새 신분, 그리고 약속하신 종잣돈을 준비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김 여사에게 전해주세요. 투자금은 절대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이자는 원금의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요. 어디로 모실까요? 새 아파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미용실부터 갑시다. 그리고 가장 비싼 백화점에도요.
어떤 냄새로도 덮을 수 없는 향수를 사야겠어요? 이름이요? 그건 업보라고 부르죠. 곧 향기롭다가 썩어갈 테니까요. 서윤의 출소 첫날은 고급 침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보안 아파트 모니터 앞이었죠. 스피커 너머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리나의 다음 달 스케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예전 회사 서버 뚫었어. IT 부서 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관리자. 비밀번호가 컴퍼니 2026. 그대로야. 운명을 시험하지 마, 하늘아. 약혼식은 어떻게 됐어? 이번 주 토요일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한대. 비공개 행사라는데 돈이면 다 되잖아. 케이터링 알바 복장이랑 가짜 사원증 2개 구해뒀어. 민준이 걔야 뭐. 트로피 남자친구지. 리나의 횡령회계는 하나도 모를걸? 내 돈으로 사주는 명품들 걸치면서 우쭐대고 있어. 하지만 하늘아, 확실한 거 맞지? 그냥 언론에 전부 유포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건 너무 쉽잖아. 한 방에 보내면 하룻밤에 끝나버리잖아. 난 리나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발판이 하나하나 깎여나가다가 결국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고 빌 때까지 원해. 다음 날 서윤은 압구정 뷰티 클리닉에 가서 긴 검은 머리를 자르고 날카로운 턱선을 살린 애쉬 블론드 픽시컷으로 변신했습니다. 손님, 진짜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CEO 같으세요? 네, 그게 계획이거든요. 미용실을 나와 명품관에 들러 올드머니 룩에 세련된 옷들을 구매했습니다. 리나와 마주쳐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도록 말이죠. 서윤은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회사 주식 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3% 매입했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합병 진행될 때쯤이면 서윤 씨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완벽해요. 토요일에 모든 총알을 준비해주세요. 토요일 밤, 시그니엘 호텔은 수많은 고급 외제차들로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검은 코트 안에 케이터링 유니폼을 입고 호텔 직원 통로로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하늘이 만들어준 가짜 사원증 덕분이었죠. 어이 신입, 샴페인 잔 홀일로 가져가. 이제 시작하니까 빨리 해. 네, 알겠습니다. 홀에 들어선 서윤은 온갖 진한 꽃향기와 향수 냄새에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무대 중심에 리나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리나는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어 여왕 같았고 민준은 듬직하게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저희 부사장의 성과와 파워 커플의 결합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무대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서윤은 메인 컨트롤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테크팀 스태프들이 구석에서 뷔페를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면제가 섞인 최고급 피자 2판을 스태프들에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실에서 보내는 간식입니다. 와우, 리나 부사장님이 진짜 마음씨가 좋다니까. 10분 후 테크팀 직원들은 하나둘씩 하품을 하더니 의자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서윤의 차례였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메인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하늘이 빼낸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리나가 경찰과 거래한 녹음 파일, 가짜 서류, 은행 이체 내역들이었습니다. 이어피스를 낀 서윤이 하늘과 대화했습니다. 하늘아, 준비됐어? 언제든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들의 세상은 터질 거야. 건배할 때까지 기다려. 서윤은 리나가 와인잔을 들고 투자자들 앞에서 웃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과 언제나 헌신해준 파트너에게 건배합니다. 리나가 건배사를 외치는 순간 홀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하객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초 뒤, 리나의 뒤에 있던 거대한 LED 화면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아닌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적혔습니다. 성공 뒤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리나의 목소리가 홀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사님. 서윤이 감옥에 들어가면 제가 다 처리할 겁니다. 그 자리는 이제 제 거고 그 남자도 제 거예요. 증거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니죠. 홀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나의 손에 있던 와인잔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출구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곳에 흰색 수트를 입은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유니폼도, 코트도, 알바 명찰도 떼어낸 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 가운데를 걸어 나왔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심판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무대 앞에 도착한 서윤은 리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리나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안녕 리나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 틀렸어. 가끔은 뒤를 돌아봐야 해. 너를 파멸시킬 유령이 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윤아, 네가 여기 어떻게 있어? 넌 감옥에 있어야 하잖아. 감옥은 범죄자를 위한 곳이지 리나야. 내 생각엔 사동 감옥에 내 자리가 딱 맞는 것 같더라. 서윤은 그룹 회장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사장의 이메일 폴더를 지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 5년간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증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경호원들이 리나에게 다가가자 민주는 전염병이라도 옮은 듯 리나에게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리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리나야. 챕터는 많이 남았어. 법정에서 보자. 연 회장 스캔들은 6시간 만에 SNS상에서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리나 횡령, 서윤정의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대중의 소음은 배경음악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리나의 펜트하우스에서 들려오는 진정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아,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리나는 넓은 거실을 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메랄드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측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연 회장의 자료가 터진 순간 민준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주 에어컨 수리기사로 위장해서 도청 장치를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에 설치해준 우리 청소부들에게 고맙네. 비록 하늘은 감옥에 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밖까지 뻗어 있었고 서윤을 위해 리나의 보안을 우회해 모든 라이브 피드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꼴 좋다, 리나야. 자기 저택에 갇힌 쥐꼴이네. 서윤은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윤 변호사였습니다. 서윤 씨, 회장님 이 사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 원본 문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넘길까요? 아직이요. 리나가 스스로의 공포에 타버리게 내버려 두죠. 서윤이 노트북 채팅창에 리나의 패닉 상태를 보며 메시지를 보내자 하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운드스케이프 준비 끝났어. 버튼 하나면 리나에게 과거의 유령들이 들릴 거야. 리나의 펜트하우스에서 갑자기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몰 대리석 바닥을 걷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리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스캔들을 듣고 새벽에 전부 도망간 뒤였습니다. 누구야? 경비실? 누구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리나의 방에 있는 AI 스피커가 스스로 작동하며 서윤과 리나가 대학 시절 즐겨 듣던 노래를 틀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거 끄라고. 리나가 비명을 질렀지만 볼륨은 점점 커졌습니다. 갑자기 방의 TV 화면이 켜지며 서윤과 리나의 과거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입사하던 날, 그리고 서윤이 승진했을 때 축하주를 마시던 사진이 지나갔습니다. 알고 있어. 서윤이 너지. 당장 나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리나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자 음악이 멈추고 스피커에서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비겁하지 않아, 리나야. 나는 그저 네가 열어놓은 문을 닫고 다닐 뿐이야. 리나는 창문으로 달려가 거리를 내려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두운 밤거리뿐이었습니다. 리나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여권과 현금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보석도 현금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옥에서 입던 주황색 죄수복과 종이 한 장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 사이즈 맞겠어? 리나가 펜트하우스에서 미쳐가는 동안 민주는 도시 반대편 어두운 바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텐더가 민준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단발머리 블론드 여자가 주고 갔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리나와 사귀면서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리나에게 받은 용돈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났던 사진들이었죠. 쪽지도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내 대본에서 넌 곧 죽을 조연이야. 살고 싶으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주소로 와. 민준은 유리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봉투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버렸던, 하지만 지금은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리나의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든 틈을 타검은 SUV 한 대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윤 변호사가 변장한 채 올라갔습니다. 리나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리나 씨,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들은 뛰어난 임원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망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자산을 CAN 섬에 있는 역의 계좌로 안전하게 빼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하셔야 합니다. 리나는 궁지에 몰린 절박함에 아군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자산 보호라는 글자만 보고 말이죠. 그녀는 서명할 때마다 그것이 서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내 보스에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리나 씨. 보스가 지금 리나 씨가 머물 새로운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안전한 곳으로요. 변장을 한 윤 변호사가 떠난 후 리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며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돌아온 줄 알고 의심 없이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는 서윤이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리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들어왔어? 경비는? 경비? 돈으로 매수했지. 세상은 다 그런 거잖아. 돈이면 다 되는데. 집 참 좋다. 내가 5년 동안 살았던 감방보다 훨씬 커. 하지만 리나야, 큰 집은 비밀을 숨길 구석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지. 서윤이 안으로 들어와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훑어보았습니다. 리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 커리어, 내 인생 다 뺏어갔잖아. 아직도 모자라? 내가 내 커리어를 파멸시킨 게 아니야. 네가 거짓말 뒤에 숨긴 내 본 모습을 세상에 까발려줬을 뿐이야. 네가 페이로를 훔치고 나를 뒤집어 씌운 그날 밤부터 너는 이미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어. 서윤이 리나에게 다가가 얼굴을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아까 윤 변호사한테 서명한 거. 보스한테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 응, 그 보스가 나야. 서명한 건 내 모든 자산이 내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양도계약서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가 살려달라고 빌며 쓴 모든 범죄를 인정한다는 진술서이기도 해. 리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그녀의 관을 박는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왜, 서윤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네가 나한테 했던 짓 그대로야. 네가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네가 울든 빌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경사님, 용의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데려가시죠. 자백서도 여기 있습니다. 서윤은 아래층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으며 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나야, 걱정 마. 아직 유머 감각은 남아있거든. 아까 내 변호사? 내가 예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선임했던 그 변호사야. 이번엔 내 변호사로 썼지. 이번엔 내가 들어갔던 5년보다 훨씬 더 오래 썼게 될 거야. 업보는 그냥 리나가 아니야. 훌륭한 CEO지. 리나의 등 뒤로 철창이 닫히는 소리는 리나에겐 죽음의 심판과 같았습니다. 머그샷을 찍기 위해 서 있는 그녀의 코끝엔 샤넬 넘버 5 향수 대신 구치소의 눅눅한 땀과 오래된 잉크, 찌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그게 그녀의 새 안식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도소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가까웠습니다. 신입, 팔뚝이 리나 허벅지만 한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리나 부사장님 맞지? TV에서 횡령으로 뜬 사람 말이야. 여기서도 VIP니까 잘 적응해보자고. 예쁜 얼굴 썩기 전에
리나는 덜덜 떨며 주황색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죄수복은 너무 커서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교도관이 리나를 사동 감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리나가 복도를 걷자 다른 수감자들의 휘파람과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나는 마치 사자굴로 들어가는 쥐 같았습니다. 사동 감방에 들어가자 수감자들이 전부 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도관이 리나 발치에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이게 내 돗자리랑 양동이야. 잘 간직해라 리나. 여기서 양동이는 내 목숨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맨바닥에 오줌 싸고 맨손으로 물 마셔야 해. 알았어? 리나는 겁에 질린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방 한가운데 김 여사가 플라스틱 크레이트 상자, 더미 위에 여왕처럼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하늘이 부서진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올해의 베스트 프렌드 아니신가? 우리 누추한 궁전까지 오셨어. 리나야, 너 휴가 보라카이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들 누구야? 어떻게 나를 알아? 리나는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인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린 서윤이의 천사들이야. 그리고 동시에 내 지옥의 천사들이기도 하지. 5년 동안 우린 이 날을 기다렸다, 리나야. 매일 밤 네가 이 철창 안으로 들어왔을 때 표정이 어떨지 이야기했지. 제발요. 저 돈 많아요. 여러분께 돈 드릴게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니면 독방이라도 주세요. 리나가 울며 빌자 김 여사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리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 네가 서윤이한테 훔친 그 돈 말이야? 직원들 월급 떼어먹은 그 돈? 사동에서는 네 돈. 같은 건 쓰레기야. 여기서 필요한 건 존경과 서비스라고. 네가 서윤이의 VIP 손님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스케줄을 짜놨어. 리나의 사동 스케줄. 새벽 4시, 기상. 사동 내 모든 화장실을 칫솔로 청소할 것. 내 칫솔을 써서 말이야. 오전 8시. 모든 담요 빨래할 것. 오후 12시. 수수께끼에 재료가 들어간 죽을 먹을 것. 그리고 저녁마다 서윤이가 잘 때 네가 민준이를 어떻게 꼬셨는지 우리에게 구연동화로 들려줄 것. 하늘이 한 장의 스케줄표를 내밀자 리나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해. 나 안 할 거야. 김 여사가 리나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선택해. 리나야. 따를 건지 아니면 이 벽에 내 예쁜 얼굴을 갈아버릴 건지 골라.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리나는 오열했습니다. 극심한 후회에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리나가 쭈그리고 앉아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는 동안 민주는 서윤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제 서윤이 준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거 터트리지 마. 내 커리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져. 나도 리나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믿어줘. 협박이라고 민준아? 내가 그날 영상을 봤는데 리나가 신축콘도 키를 건네줄 때 네가 협박받는 표정이었니? 서윤이가 감옥에 가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웃고 떠들던 표정은 뭐고? 서윤이 펜을 돌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다가갔지만 서윤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널 사랑했다는 사실이 구역질이나 아니면 날 감옥에 보내고 날아오른 내 가식적인 사랑이 더 구역질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다 할게. 간단해. 다음 공판에서 리나 상대로 증언해. 리나가 내 사물함에 돈을 숨기는 걸 내가 봤다고. 그리고 가짜 서류를 어떻게 리나가 만들었는지 다 불어. 그럼 사진은 안 터뜨릴게. 돈 세탁 공범으로도 안 들었는지 넘기고.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리나가 알면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당연하지 민준아. 그게 내 목적이거든.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훔친 돈을 가져다 준 남자가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다는 거. 그거를 리나가 직접 듣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거 다 끝나면 넌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밤. 감방의 얇은 돗자리 위에 리나가 쓰레기통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때문에 손은 온통 물집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모기 소리와 감방. 동료들의 코골이 때문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인터콤이 울렸고 서윤의 목소리가 홀을 메웠습니다. 리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분노와 고통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사동 여러분. 리나야, 아직 안 잤니? 오늘 아까 민준이랑 얘기했거든. 내일 법정에서 너를 상대로 증언해주기로 했어. 자기가 살려고 너를 다 불겠대. 민준이 참 스윗하지? 아, 참. 우리 감방엔 남자한테 배신당한 언니들이 아주 많아. 내일 빨래하면서 내가 전남친 배신당했을 때 손가락 하나하나 어떻게 잘라버렸는지 얘기해줄게. 영감이 좀 떠오를 거야. 리나는 어둠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창은 몸을 가두는 곳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만든 철창은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다음 날 리나는 면회를 불려나갔습니다. 변호사인 줄 알고 나갔지만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나는 인터콤을 잡고 빌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민준이만은 막아줘. 다신 안 그럴게. 내가 왜 그래야 해, 리나야? 친구 가족들이 법정에서 다 모여서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내 꼴 좀 봐. 부사장도 없고 에메랄드 드레스도 없고 민준이도 없어. 남은 건 친구를 가장한 도둑, 가짜 인생뿐이지.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리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리나가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치려 했지만 서윤은 그저 웃었습니다.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나간다고? 리나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플랜은 1년짜리가 아니야. 민준이가 법정에서 입을 여는 순간 내 형량은 무기징역이 될 거야. 즉, 넌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소리야. 걱정 마. 매년 내 옥살이 기념일마다 내가 케이크를 보내줄게. 잘 지내렴, 베스티. 서윤이 일어나 수트를 매만졌습니다. 법정 14호의 낡은 나무 냄새와 왁스 냄새는 리나에게는 무덤의 냄새와 같았습니다. 리나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엔 생기가 사라졌고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산송장 같았습니다. 피고인 리나 산토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 수익은 입규제법 위반 사건 공판을 시작합니다. 법원 서기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건너편에는 서윤이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를 입고 당당하게 앉아 서류를 넘겨보며 리나를 가끔씩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연을 즐겨라, 베스티. 라는 표정이었죠. 검찰 측 증인 민준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리나가 사준 명품 수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리나와 눈이 마주치자 민준은 빠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이러지마. 사랑하잖아. 민준이 선서를 마친 후 서윤 측 윤 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리나의 심장에 밝히는 총알 같았습니다. 민준은 가식적인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를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용당했습니까? 소피아 씨의 횡령. 사건이 있던 그날 밤, 피고인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피아 씨를 감옥에 보내야 자기 자리를 뺏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제가 운전사 겸 공범이라며 저를 협박해서 입을 막고 소피아 씨 사물함에 돈을 숨기는 걸 지시했습니다. 리나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민준아. 네가 다 꾸몄잖아. 우리 결혼 자금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네가 숨기자고 했잖아. 이 거짓말쟁이 피고인 리나 씨. 정숙하십시오.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리나는 무너져 내려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이래? 널 사랑했는데? 사랑? 아니, 난 피고인의 돈을 사랑했을 뿐이야. 하지만 소피아 씨의 진실을 알고 난 뒤에 피고인이 얼마나 악마 같은 여자인지 깨달았지. 서윤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하늘과 눈을 맞추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윤은 민준 역시 사건 당시 돈을 숨기는 주동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이 민준의 자유를 대가로 쥐어준 대본이었고 배신자들의 잔혹한 연극이었습니다. 증인, 당시 횡령했던 2억 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리나조차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리나는 그 돈을 그들의 콘도에 썼다는 걸 알았지만 남은 돈에 대해선 몰랐습니다. 모두 피고인이 챙겼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피고인이 저 몰래 해외 여객 계좌로 돈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저는 계좌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소피아 씨의 명의로 만든 모든 은행 이체 내역서 리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는 하늘이 직접 서버를 뒤져 찾아낸 리나가 소피아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회사 돈을 5년간 빼돌린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습니다. 민준의 증언이 끝나고 서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함재안이요. 함증인. 함씨 횡령된 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회사 일반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이었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수많은 고령의 직원들이 제때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전 회사 직원들이 리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도둑년. 감옥에서 썩어라. 정숙하세요. 정숙하십시오. 리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뒤에서 매수한 그녀의 변호사는 한마디 반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리나가 호송차로 끌려가는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바쁘게 떠나려 했습니다. 리나가 절규했습니다. 민준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널 저주할 거야. 리나야, 서윤이가 너한테 선물 보냈더라? 호송차. 들어가기 전에 가방 주머니를 좀 뒤져보지 그래? 리나가 호송차에 올라타 작은 손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뒤졌습니다. 돈이나 희망적인 편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는 혼인무효소 송장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판 직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리나가 모르는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 쪽은 더 젊고 예쁘고 훨씬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을 리나가 읽었습니다. 리나야, 너무 걱정 마. 민준이에게 연기 수고비로 0만 원 줬어. 넌 고작 2억 횡령한 가짜 부자고 나는 진정한 억만장자니까. 소피아. 리나는 호송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찧어 피가 났고 경찰들이 말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정 밖 서윤은 고층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리나의 전 회장이었던 회장과 함께 계약서의 서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대단한 추진력이야. 리나가 몰락하고 회사 평판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네가 6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되었군. 이사회에 온 걸 환영해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S레거시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리나에게 잘렸던 모든 직원을 복귀시키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너스를 2배로 지급하세요. 정말 통 크시군.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통 큰 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재활용입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돈 벌기는 쉬워지거든요. 리나는 평생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회장이 떠나고 서윤은 개인 노트북으로 코렉셔널 보안 챗을 켰습니다. 화면에 하늘의 얼굴이 떴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채였지만 몰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즉석면면으로 만든 케이크 위에 성냥을 꽂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체일로맨 성공입니다. 리나가 호송차에서 무너지는 라이브 화면 지금 틱톡 100만 뷰 넘겼습니다. 수고했어, 하늘아. 이건 다 내 코딩 기술 덕분이야.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민준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경비원으로 살게 냅둘 건가요? 아니면 민준이 전용 특별 프로젝트를 계속할 건가요? 민준이 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게 냅둬. 물론 어제 그 키스했던 사진 속 여자는 내 사람이야. 그 여자가 민준이 전 재산을 싹싹 긁어 카지노 투자 사기로 싹 날려버릴 거야.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때 그제야 나를 배신한 게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겠지. 소피아. 가끔 무섭습니다. 당신들에게 배운 거야, 하늘아. 내일은 민준이한테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보내줘. 돈 냄새만 맡고 살아온 솜씨로 무거운 시멘트 포대나 얼마나 잘 드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차에 올라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서윤의 눈가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임무를 끝낸 깊은 안도감뿐이었습니다. 10년,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S레거시 그룹의 빌딩은 서울 강남에서 가장 높았고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는 성공한 향기 대신 오래된 종이와 식은 커피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회전의자에 앉아 단 하나의 사진, 대학 신입생 시절 서윤, 리나, 민준이 꿈에 부풀어 웃고 있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수복 대신 완벽한 사이버 보안팀 헤드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모범수 가명으로 리나가 오늘 출소하는 날입니다. 정말 직접 보러 가시는 겁니까? 그래, 직접 마무리해야지. 교도소 정문 앞, 리나는 머리가 온통 하얗게 새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없었죠? 그저 낡은 비닐봉지에 옷 몇 벌과 김 여사가 죽기 전 인펄마리에서 전해준 낡은 성경책 하나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서윤이 있었습니다. 차 타. 리나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탔습니다. 서윤과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침묵 속에 달리다 도착한 곳은 리나의 어머니가 묻힌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네가 그 출세를 하느라 끝내 지키지 못한 단 하나의 것, 내 어머니를 내가 모셨으니까. 너 감방에서 청소할 때 어머니 병원비며 요양보호며 내가 다 대드리고 임종까지 지켰어. 리나가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가 났으면서 왜 우리 엄마를, 그 향수 이름은 카르마라고 해요. 최 변호사님. 듣자 하니 썩기 전에는 장미향이 난다더군요. 전부 죽었어.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모르는 완벽한 남남인 거야. 서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한이 아닌 진정한 평화에서 비롯된 미소였습니다. 하늘아, 출발해. 어디로 모실까요? 소피아님? 회사로. 돌아가십니까? 아니, 공항으로 가자. 과거의 냄새가 없는 바다를 보며 숨 좀 쉬고 싶어. 차가 멀어지는 동안 리나는 추모공원의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가혹하고도 신비한 스승이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때로는 타인을 벌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의 낡은 공사장 앞 낡은 의자에 민준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딱딱한 빵을 들고 거친 바람을 맞으며 근처 라디오에서 그들이 대학 시절 즐겨 스피커폰 너머로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은 다음 달 리나의 일정이 적힌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아, 우리 전 회사 서버에 접속했어. 와, 얘네 IT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관리자 비밀번호가 아직도 컴퍼니 2026이야. 배우는 게 없나? 운명을 시험하지 마, 언니. 약혼 파티 소식은 어때? 이번 주 토요일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대. 비공개 행사라는데 알잖아. 돈만 있으면 방법은 다 있지. 케이터링 직원 유니폼 벌이랑 내 가짜 신분증은 이미 구해놨어. 고마워. 민준 씨는? 민준? 걘 늘 그렇듯 트로피. 남자친구지 뭐. 리나가 회계장부로 무슨 장난을 치는지 하나도 몰라. 걔가 아는 건 리나가 내 돈으로 훔친 돈으로 사준 명품 옷을 입은 자기가 멋있다는 것뿐이야. 근데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냥 이 서류들 언론에 터뜨리면 되잖아. 그건 너무 쉽잖아, 언니. 바로 감옥에 보내버리면 이야기가 하룻밤에 끝나잖아. 난 걔가 추락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경험했으면 좋겠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천천히 그 애의 왕좌다리를 톱으로 썰어내는 거지. 그래서 결국 자기 발로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빌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서연은 강남의 한 고급 뷰티 클리닉으로 향했다. 단순히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 길고 검은 머리를 짧고 날카로운 애쉬 블론드 픽시컷으로 바꾸자 턱선이 더 날렵해 보이고 눈매가 더 강인해 보였다. 와, 손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 CEO 같으세요. 고마워요. 그게 바로 제 계획이에요. 서연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더 이상 5년 전 경찰서에서 울던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미용실을 나온 후 그녀는 명품 부티크로 직행했다. 평소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들을 샀다.
지나치게 아방가르드하고 소위 올드머니 스타일이었다. 밝은 방에서 리나와 마주치더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서연은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우리 회사 손상된 주식 매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3% 확보했습니다. 대표님.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소량씩 매입하고 있어서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회사가 그들과 합병하는 순간 김 회장님을 제외하고는 대표님께서 가장 큰 개인 주주가 되실 겁니다. 완벽해요. 이게 계획이에요. 토요일이 되면 모든 총알이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이 되기 전 서연은 민준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주 운동하는 헬스장으로 그를 따라갔다. 서연은 큰 선글라스와 운동복을 입어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민준이 전화를 받으며 옆길을 드는 것을 보았다. 리나야.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이제 신경 쓰지 마. 5년이나 지났어. 감옥에서 썩었을지도 몰라. 우리 결혼식이나 생각하자. 지난번에 슈리히에서 봤던 그 롤렉스 시계 갖고 싶어. 서연은 가슴이 찌릿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심장의 통증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매일 밤 저녁을 차려주던 남자였다. 그들이 막 시작했을 때 자동차 할부를 갚아주었던 남자였다. 네 롤렉스나 즐겨, 민준. 때가 되면 길거리에서 파는 시계조차 못 사게 될 테니까. 서연은 멀어지며 속삭였다. 토요일 밤, 신라 호텔 앞은 주차된 고급 차들로 반짝였다. 서연은 평범한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긴 코트 아래에는 케이터링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호텔 뒤편 직원 출입구, 주희가 만들어준 가짜 아이디로 그녀는 쉽게 통과했다. 어이, 신참, 이 샴페인 잔들 1번 볼룸으로 가져가. 서둘러, 프로그램 곧 시작한단 말이야. 네, 팀장님. 그녀는 볼룸으로 들어갔다. 값비싼 꽃과 향수 냄새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무대 중앙에서 그녀는 리나와 민준을 보았다. 리나는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보였고 민준은 늠름한 경호원처럼 그 옆에 서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우리 부사장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 파워 커플의 결합을 축하할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사람들이 무대에 집중하는 동안 서연은 천천히 음향 영상팀이 있는 주통제실로 다가갔다. 기술 스태프들은 옆에서 뷔페, 음식을 먹느라 바빴다. 서연은 그들에게 수면제가 섞인 고급 피자 2상자를 건넸다. 이것은 박복자 여사의 가르침이었다. 실례합니다. 코디네이터님께서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가씨. 리나 부사장님은 정말 친절하시다니까. 10분 안에 기술팀 전체가 하품을 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둘씩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지금이 서연의 기회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메인 컴퓨터에 꽂았다. 주희가 빼낸 파일들이 나타났다. 리나가 경찰과 대화하는 음성 녹음, 위조된 서명,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들이었다. 이어피스를 낀 채 그녀는 반대편 라인에서 주희와 통화했다. 주희 언니, 준비됐어? 언제나처럼 준비됐지. 네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걔네 세상은 폭발할 거야. 축배를 들 때까지 기다려. 서연이 지금은 와인잔을 들고 투자자들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리나를 보며 말했다. 성공과 충성,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위해 축배를 제안합니다. 지금이야, 언니. 갑자기 볼륨의 불이 꺼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5초 후 리나 뒤에 거대한 LED 화면이 켜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웨딩 촬영 영상이 아니었다. 흰 글자가 쓰인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 그 후 리나의 목소리가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걱정 마세요, 형사님. 서연이가 감옥에 들어가면 제 길은 깨끗해져요. 걔 자리도 제 것이고 걔 남자도 제 것이 될 거예요. 증거 심는 건 아주 쉬웠어요. 볼룸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리나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서서히 떨리더니 마침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깨지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민준이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출입문을 비췄다. 그곳에는 흰색 정장을 입은 한 여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코트와 직원 아이디를 벗어 던졌다. 그녀는 천천히 통로를 걸어왔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판의 소리처럼 들렸다. 무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리나를 올려다보았다. 리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안녕, 리나.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 틀렸어. 때로는 뒤를 돌아봐야 해. 널 죽이러 온 유령을 볼 수 있도록. 서연. 네가 왜 여기에? 넌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하잖아. 쇠창살은 범죄자들을 위한 거야, 리나. 그리고 내가 알기론 4번 방에 이제 너만 빠졌어. 널 위해 예약해뒀거든. 서연은 회사 회장인 김 회장을 포함한 하객들을 돌아보았다. 김 회장님, 지금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 부사장님께서 지난 5년간 어떻게 회장님을 속여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볼룸은 혼란의 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경호원들이 리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민주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약혼녀에게서 서서히 멀어졌다. 서연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리나를 마주했다.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야, 리나. 우리에겐 아직 많은 챕터가 남아있어. 법정에서 보자. 신라 호텔 스캔들의 밤은 소셜미디어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단 6시간 만에 리나, 횡령, 서연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연에게 대중의 소음은 그저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진정한 교향곡은 리나의 펜트하우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정적이었다. 민준씨, 대답 좀 해봐요. 리나는 넓은 거실을 서성거리며 소리쳤다. 그녀의 에메랄드 드레스는 끝자락이 찢어졌고 마스카라는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볼룸에서 영상과 음성 녹음이 공개된 이후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서연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밴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지난주 에어컨 기술자로 위장한 최 변호사의 청소부들 덕분에 리나의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에는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바깥 세상까지 닿았다. 그녀가 암호화된 서버를 구축하여 서연이 리나의 보안 시스템에 발각되지 않고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꼴 좀 봐라, 리나. 자기 자신이 만든 미로에 갇힌 쥐새끼 같으니.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다. 갑자기 옆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변호사의 전화였다. 서연 대표님, 김 회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 관련 원본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넘겨드릴까요? 아직이요, 변호사님. 리나가 자기 자신의 공포 속에서 먼저 불타오르게 놔두죠. 주희 언니, 서연은 노트북에 암호화된 채팅 앱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패닉에 빠진 리나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였다. 주희의 채팅 메시지가 떴다. 사운드스케이프 준비 완료. 서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리나는 과거의 유령 소리를 듣게 될 거야. 펜트하우스 안. 갑자기 리나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였다. 리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가사도우미들은 스캔들 소식을 듣고 오늘 새벽에 모두 그만두었다. 거기 누구예요? 경비? 여기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잠시 후 리나의 스마트 홈 시스템, 항상 그녀의 명령에 따르던 기가진이가 갑자기 저절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파사데나스의 프렌시프를 재생합니다. 인공지능의 목소리는 마치 서연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노래가 엄청난 볼륨으로 터져나왔다. Friends will keep you happy. Friends will make you feel good. 꺼. 리나가 소리쳤지만 볼륨은 더욱 커졌다. 갑자기 그녀의 침실에 있는 거대한 TV가 켜졌다. 뉴스가 아니었다. 서연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의 슬라이드 쇼였다. 대학 시절 사진,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사진, 그리고 서연의 승진을 축하하며 술을 마셨던 그날 밤의 사진. 한 달 후 리나가 훔쳐간 바로 그 승진이었다. 내 짓인 거 알아. 나와 이 비겁한 년. 리나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갑자기 음악이 멈췄다.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난 비겁하지 않아, 리나. 난 그냥 네가 열어두고 간 문들을 닫고 있을 뿐이야. 리나는 창가로 달려갔다. 아래 거리를 내려다봤지만 밤의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권과 현금을 꺼내기 위해 금고를 열려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그녀의 보석이나 현금이 없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주황색 티셔츠, 교도소 수감복과 이거 아직도 너한테 맞을까? 라고 쓰인 종이 한 장뿐이었다. 리나가 펜트하우스에서 서서히 통제력을 잃어가는 동안 민주는 도시 반대편의 어두운 바에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카치한 병을 비우려 애쓰고 있었다. 바텐더가 민준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손님, 어떤 분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요? 머리가 짧은 금발 여성이었습니다. 방금 나가셨어요. 민준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리나와 사귀는 동안 민준이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하는 사진들이었다. 리나에게 받은 용돈으로 돈을 주고 만난 여자들이었다. 그리고 쪽지가 함께 있었다. 민준이 그것을 읽었다. 민준,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내가 가진 대본에서 넌 곧 죽을 조연일 뿐이야. 살고 싶어? 내일 오전 9시에 이 주소로 와. 민준은 잔을 떨어뜨렸다. 그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가 배신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 그의 목을 쥐고 있는 여자. 다음 날 뉴스밴들이 리나의 건물 밖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검은색 SUV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갔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려 리나의 집으로 올라갔다. 변장한 최 변호사였다. 그는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잠 못 자 붉게 충혈된 눈을 한 리나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다. 산토스 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그룹에서 저를 보냈습니다. 누군데요? 왜 절 돕죠? 그들은 유능한 경영자가 사소한 결함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법원이 당신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기 전에 케이맨 제도의 역외 계좌로 이전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서류들을 펼쳤다. 절박함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리나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을 읽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유권 이전과 자산 보호라는 단어들 뿐이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그녀의 모든 서명이 유죄 인정이자 서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리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스에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건 확실합니다. 산토스 씨, 사실 제 보스께서는 당신이 머물 다음 장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기보다 훨씬 안전할 겁니다. 가브리엘로 위장한 최 변호사가 떠나자 리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아직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다. 가브리엘이 돌아왔다고 생각한 그녀는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가브리엘이 아니었다. 서연이었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리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들어왔어? 경비는? 경비도 내가 샀어. 리나,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었어? 돈이면 다 되는 거. 여기 좋네. 내가 5년 동안 살았던 감방보다 훨씬 크네. 근데 리나, 큰 집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구석이 너무 많다는 거야. 서연은 안으로 들어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둘러보았다. 리나가 소리쳤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서연? 넌 이미 모든 걸 가졌잖아. 내 인생, 내 커리어를 망쳤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줬잖아. 또 뭐가 남았어? 망쳤다고? 리나, 난 내 커리어를 망치지 않았어. 난 그냥 세상에 그게 내 거짓말 아래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줬을 뿐이야. 넌 내 스스로를 망친 거야. 그 별을 훔치고 나를 지목했던 그날 밤에 서연은 리나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아까 가브리엘한테 서명한 거, 그 사람 보스는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했지? 안녕. 내가 바로 그 보스야. 그 서류들, 역외 계좌. 역외 계좌는 무슨? 네가 서명한 건 내 모든 재산을 내 재단 이름으로 넘기는 매매 계약서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받을 거라 생각했던 보호를 대가로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진술서지. 리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그녀에 관해 밝히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왜, 서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네가 목소리를 잃는 기분을 느껴보길 바랐으니까. 소리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기분.
무릎 꿇고 빌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기분. 네가 나한테 했던 짓이잖아, 안 그래?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구형사님. 용의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데리러 오셔도 됩니다. 네, 서명된 자백서와 함께요. 서연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리나를 돌아보았다. 걱정 마, 리나. 이건 유머도 좀 섞여 있어. 네가 고용한 최 변호사. 그 사람이 바로 날 감옥에 보냈던 변호사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네가 나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물도록 확실히 해줄 거야. 카르마는 그냥 속담이 아니야, 리나. 그녀는 CEO거든. 등 뒤에서 닫히는 철문 소리는 리나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가 현실에서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소리였다. 머그샷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동안 그녀의 값비싼 샤넬 넘버5 향수 냄새는 경찰서의 잉크와 땀 냄새에 힘겹게 맞서고 있었다. 그러나 리나는 이것이 그녀가 누리는 호사의 마지막 숨결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락스 냄새, 낡고 축축한 시멘트 냄새, 그리고 탄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새로운 집의 냄새였다. 이름. 팔뚝이 리나의 허벅지만 한 교도관이 물었다. 그녀는 베르타 교도관이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든 신경 쓰지 않는 여자였다. 리나. 산토스입니다. 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단정한 옷은 너무 헐렁해서 마치 그녀를 삼켜버릴 듯한 주황색 수감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산토스, TV에 나온 그 유명한 도둑, 그 헌정 영상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애. 웃어봐, 부사장님. 여기 썩기 전에 기념사진이라도 예쁘게 남겨야지. 교도관님, 잠깐만요. 전 도둑이 아니에요. 누명을 쓴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년들은 다 누명을 썼대. 내 드라마에는 관심 없어. 신상 기록 끝났어. 전현 4번 방으로 끌고 가. 리나는 4번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른 수감자들의 휘파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쥐 같았다. 리나가 4번 방의 간방에 들어서자 모두가 하던 일을 멈췄다. 베르타 교도관이 리나의 발치에 소지품을 던졌다. 자, 내 모포랑 양동이야. 잘 간수해, 리나. 여기서는 내 목숨보다 양동이가 더 중요해. 잃어버리면 바닥에 오줌 싸고 손바닥으로 물 마시는 거야, 알았어? 리나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간방 중앙에는 박복자 여사가 마치 왕좌처럼 쌓아 올린 플라스틱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주희가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박복자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것 좀 봐라, 주희야. 올해의 베스트 프렌드께서 우리 작은 궁전에 납셨네. 내 휴가는 보라카이라고 들었는데, 리나?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리나는 차가운 쇠창살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다. 박복자 여사가 웃으며 다가왔다. 우리는 서연이의 천사들이지. 그리고 여기서는 내 사신, 스센이 될 거야. 그거 알아, 리나? 우리가 나를 5년이나 기다렸어. 네가 저 문으로 들어올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매일매일 이야기했지. 제발요. 저 돈 있어요. 돈 드릴게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니면 개인 방이라도 주세요. 리나가 애원했다. 갑자기 슬리퍼 한 짝이 날아와 리나의 얼굴에 맞았다. 박복자 여사가 던진 것이었다. 그녀가 리나에게 소리쳤다. 돈? 네가 서연이한테 훔친 그 돈? 네가 월급도 안 주고 착취한 직원들 땀으로 번 그 돈? 여기 4번 방에서는 내 돈 따위는 관심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중과 봉사야. 그리고 네가 서연이의 VIP 손님이니까 널 위해 특별한 스케줄을 준비해놨지. 주희가 종이 한 장을 꺼내들며 말했다. 리나 산토스 스케줄. 오전 4시 기상. 4번 방 모든 변기를 칫솔로 청소. 네, 칫솔로. 오전 8시. 모든 이불 빨래. 12시. 죽 식사. 뭐가 섞였는지는 서프라이즈. 그리고 밤에는 서연이가 잠든 동안 네가 어떻게 민준이를 유혹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야. 리나는 완강히 저항하며 소리치려 했지만 박복자 여사가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거세게 잡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안 해, 싫어. 리나, 여기서 선택지는 2개뿐이야. 따르거나 아니면 내가 내 그 예쁜 얼굴을 이 벽에 갈아버리거나. 어때? 골라. 할게요.
할게요. 리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깊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리나가 변기를 닦기 시작하는 동안 민주는 서연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밤 서연이 건넨 사진들을 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서연 씨, 제발. 이거 공개하지 말아줘요. 내 커리어,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알잖아요. 리나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였어요. 협박? 민준 씨, 내가 영상 다 봤는데 리나한테서 새 오피스텔 열쇠를 받을 때 당신 얼굴이 협박당하는 얼굴이었나요? 서연이는 감옥에 있으니 이제 쓸모없다고 말할 때도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볼펜을 돌리며 비웃었다. 민주는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빠르게 손을 뿌리쳤다. 내가 잘못했어요. 서연 씨, 사랑해요. 알잖아요.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리나도 없으니 우리 둘만 다시. 민준 씨, 얼굴도 참 두껍네요. 내가 과거에 당신을 사랑했다는 사실과 지금도 내가 당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역겨운지 모르겠네요.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뭐든지 할게요. 간단해요. 다음 공판에서 리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요. 법정에서 당신이 리나가 내 사물함에 증거를 싣는 걸 봤다고 말해요. 그녀의 위조 서명에 대해 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 대가로 이 사진들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자금 세탁 혐의에 당신을 연루시키지도 않고요. 서연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민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리나가 내가 배신한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이죠, 민준 씨. 그게 바로 내 목표예요. 그녀가 훔친 재산을 바쳤던 남자의 입에서 직접 그 남자가 자신을 평생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후엔 당신도 다시는 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감방, 리나는 쓰레기통 옆 얇은 모포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은 변기를 닦느라 상처와 물집으로 가득했다. 모기 소리와 동료들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갑자기 간방의 인터컴이 켜졌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연의 말을 들은 후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고통으로 터질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4번 방. 리나, 아직 안 자? 방금 민준 씨랑 통화해서 알려주고 싶었어. 법정에서 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으로 서게 돼서 아주 신났더라. 자기는 연루되지 않기 위해 뭐든지 하겠대. 정말 다정하지, 그치? 박복자 여사가 덧붙였다. 어이, 진정한 사랑의 희생자 아직 깨어있나 보네. 걱정 마. 여기서는 그런 놈들 이야기가 아주 많아. 내일 빨래하면서 내가 전 남자친구가 바람폈을 때 어떻게 손가락을 잘랐는지 이야기해줄게. 혹시 알아? 영감이라도 받을지. 리나는 어둠 속에서 흐느꼈고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쇠로 만든 창살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만들어진 창살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다음 날 리나는 면회 호출을 받았다.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것은 서연이었다. 리나는 인터컴을 통해 서연에게 애원했다. 서연, 제발 민준 씨를 막아줘. 이러지 마.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리나? 법정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더 즐겁지 않겠어? 내 꼴 좀 봐. 더 이상 부사장도, 에메랄드 드레스도, 민준도 없어. 너에게 남은 건 이제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짜 친구라는 진실뿐이야.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리나에게 보여주었다. 리나는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널 죽여버릴 거야. 나가면? 리나,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계획은 1년짜리가 아니야. 민준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순간 내 형량은 무기징역이 될 거야. 간단히 말해서 넌 여기서 은퇴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걱정 마. 내 수감 기념일마다 케이크는 보내줄게. 경치나 즐겨, 내 친구. 아, 그리고 박복자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옆방 변기 하나 청소하는 걸 잊었다더라. 여왕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 서연은 일어서서 정장을 매만졌다. 법정 14호실의 낡은 나무와 바닥 왁스 냄새는 리나에게 마치 묘지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갑찬 손이 떨렸다.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고 남은 것은 주황색 옷을 입은 시체처럼 창백해진 얼굴뿐이었다. 대한민국 대피고인 리나 산토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자금 세탁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서기가 생기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반대편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를 입고 우아하게 다리를 꼰 채 서류를 읽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리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쇼나 즐겨, 친구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다. 재판장님, 검찰 측 핵심 증인 민준 알칸타라 씨를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지난달 리나가 사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리나와 눈이 마주치자 민준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민준 씨, 이러지 마, 제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최 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모든 질문은 리나의 심장을 꿰뚫는 총알 같았다. 민준의 대답은 거짓 슬픔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당했습니까? 서연 델라 베가 씨에게 누명이 씌워진 급여 횡령 사건이 있던 날 밤, 저는 리나가 한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가 사라져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침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제가 입을 열면 제가 서연이의 사물함에 돈을 심을 때 운전기사였다는 이유로 저까지 사건에 연루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리나가 소리쳤다. 그녀는 일어서서 테이블을 쳤다. 거짓말 마, 민준. 그건 내 생각이었잖아. 우리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돈을 심은 건 너야, 내가 아니라고. 정숙. 피고인 산토스, 자리에 앉으시오.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시오. 피고인을 제지하시오.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킨 후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리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민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 리나, 난 당신 돈을 사랑했지. 하지만 서연이한테 진실을 듣고 나서 당신이 얼마나 악마 같은지 깨달았어. 서연은 방청석에 있는 주희를 보았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서연은 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증거를 심은 계획의 배후는 민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서연이 그의 자유를 대가로 그에게 준 대본이었다. 배신자들의 게임이었다. 증인, 그때 훔친 5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리나조차 민준을 쳐다보았다. 리나는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남은 돈이 있었다. 없습니다. 리나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역의 계좌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이름을 도용해 그녀가 했던 모든 은행, 이체 내역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은 서류 폴더 하나를 꺼냈다. 이 폴더는 주희에게서 직접 온 것이었다. 그 안에는 은행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리나가 지난 5년간 김 회장의 회사에서도 돈을 훔쳤다는 증거까지 들어있었다. 민준은 몰랐지만 주희가 서버에서 발견한 거래 내역들이었다. 민준의 증언이 끝난 후 서연이 증인석에 섰다. 재판장님, 덧붙이자면 그때 도난당한 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평사원들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이었습니다. 리나의 소행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제때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곳에 있던 전 직원들은 리나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도둑년. 감옥에서 썩어라. 한 노인이 소리쳤다. 정숙, 정숙. 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책상 밑에서 서연에게 돈을 받은 그녀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일어서지도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리나가 호송차로 끌려나가는 동안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서둘러 떠나려는 듯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리나가 소리치자 그는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민준, 넌 대가를 치를 거야. 널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리나, 진정해. 서연이가 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대. 교도관이 들고 있는 내 가방 주머니를 확인해봐. 호송차에 탄 리나는 교도관이 든 자신의 작은 가방을 슬쩍 보았다. 안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다. 돈이나 희망의 편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혼인무효소송 서류 접수증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오늘 아침 재판 전에 찍힌 것이었다. 민준이 리나가 모르는 여자와 키스하고 있었다. 더 어리고
더 예쁘고 더 부유해 보이는 여자였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리나가 그것을 읽었다. 리나, 걱정 마. 민준이 연기 잘해서 0만 원 줬어. 네가 훔친 돈은 고작 5억이라 너무 짰다고 하더라. 난 이제 조 단위 부자인데 말이야. 서연. 리나는 호송차 안에서 비명을 질렀다. 광기에 찬 비명이었다. 그녀는 피가 날 때까지 차창에 머리를 박았다. 경찰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법원 밖이 소란스러운 동안 서연은 김 회장과 함께 마천루 꼭대기에 있었다. 노인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웃었다. 서연, 자네는 정말 일 처리가 빠르군. 이제 리나도 없고 예전 회사의 명성도 땅에 떨어졌으니 자네가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 지분 60%의 소유주가 되었네. 이사회에 온 것을 환영하네, 서 회장.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회사는 SOI 레거시 그룹으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지시는 리나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고했던 모든 직원을 복직시키고 올 연말 보너스를 2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주 관대하군. 김 회장이 말했다.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브랜드 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때 돈을 벌기가 더 쉽죠. 리나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서연은 새로운 사무실 문을 잠갔다. 그녀는 거대한 모니터로 다가갔고 개인 노트북이 진동했다. 교도소로부터 온 암호화된 영상통화였다. 화면에 주희의 얼굴이 나타났다. 여전히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몰래 숨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성냥개비를 꽂아 케이크처럼 만든 작은 컵라면이 있었다. 서 회장님, 성공입니다. 지하 채널로 리나가 호송차에서 쓰러지는 거 봤어요. 지금 틱톡에서 난리 났어요.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이에요. 건배, 주희 언니. 언니의 코드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영광입니다, 서연. 그런데 다음 계획은 뭐예요? 민준은요? 그냥 시계 수리공으로 살게 놔둘 건가요? 아니면 그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가요? 민준. 일단은 그 일 0만 원으로 즐기게 놔둬. 그가 모르는 건 사진 속에서 키스했던 여자가 내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그를 모든 남은 돈을 삼켜버릴 투자 사기로 이끌 거야. 그에게 단돈 10원도 남지 않았을 때 나를 등진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 와, 서연. 가끔은 네가 무서워. 언니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주희 언니. 지금의 서연을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고마워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리나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감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박복자 여사가 교도관들의 더러운 제복 더미를 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어이, 뉴스 주인공 오셨네. 듣자 하니 오늘 법정에서 아주 스타였다며? 그걸 기념해서 보너스를 주지. 해 뜨기 전까지 저거 다 빨아. 비누. 사용은 금지야. 내 손톱으로 긁어서 빨아. 제발요, 복자 어머님.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너 때문에 연금을 못 받은 노인들 마음은 더 아팠을걸. 박복자 여사가 소리치며 리나를 빨래터로 밀쳤다. 리나가 어둠 속에서 빨래를 하는 동안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SY 레거시 그룹의 출범 소식과 서연 델라 베가가 올해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였다. 혼톱이 리나는 손톱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서연의 이름을 속삭였다. 서연. 내 인생의 저주 같은 년. 하지만 세상 반대편에서 서연은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방의 그림자는 그녀의 시야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강남에 위치한 민준의 오피스텔은 한 달 동안 거짓의 궁전 같았다. 리나의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은 안심했다. 그는 서연이 준 0만 원의 출연료와 그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침묵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와 함께 집에는 카산드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서연이 고용한 아름다운 여배우였다. 카산드라는 그에게 클락에 건설 중인 카지노의 비공개 투자 상품을 제안했다. 자기, 우리 새로운 투자를 위해 건배. 근데 이거 확실한 거야, 카산드라? 물론이지, 민준. 3개월 안에 3배 수익이 보장돼. 서연델라 베가의 SY 레거시 그룹이 주요 파트너거든. 근데 이건 비밀이야. 서연 씨는 대중이 자기가 도박 산업과 관련 있는 걸 알길 원하지 않거든. 하지만 네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라서 특별히 자리를 준 거야. 카산드라가
민준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정말 아직도 날 돕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날 잊지 못할 거야.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지. 고마워, 카산드라. 내일 포털 세부 사항 알려줘. 카산드라는 검은 SUV에 타기 전에 말했다. 민준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차를 팔았다. 은행 계좌에 모든 돈을 인출했다. 리나와 함께 훔친 돈 중에서 숨겨둔 돈까지 모두 합쳤다. 총 10억 원을 모았다. 그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서명된 투자 계약서와 함께 그 모든 돈을 카산드라에게 넘겼다. 다음날 민준은 카산드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투자회사의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찾은 것은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텅 빈 사무실뿐이었다. 민준은 쇼핑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이 갑자기 무너졌다. 10억 원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SY 레거시 그룹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민준이 그것을 읽었다. 민준 씨께 피닉스 라이징에 대한 투자가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도박은 건강과 지갑에 해롭습니다. 아, 그리고 24시간 안에 은행에서 당신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릴 겁니다. 새로운 집을 찾는데 행운을 빕니다. S. 민준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동안 서연은 다시 교도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회실이 아니었다. 베르타 교도관은 서연이 4번방 감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교도소 전체 병동에 대한 그녀의 기부금이 사준 특권이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녀는 리나가 감방 중앙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박복자 여사와 주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리나는 모든 수감자들의 슬리퍼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일어나, 리나, 손님 오셨다. 리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지난밤 배급품을 훔치다 다른 수감자에게 맞은 선물이었다. 서연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없었다. 서연, 그냥 날 죽여줘. 제발. 내가 왜 널 죽여? 인생은 그렇게 빨리 끝나기엔 너무 짧아. 난 거래를 제안하러 왔어. 거래? 무슨 거래? 여기 기밀문서가 있어. 당신의 병보석 신청서야. 당신은 밖으로 나가 집에서 회복할 수 있어. 아프다는 핑계를 댈 거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이 레거시 이전 서류에 서명해야 해. 너와 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 너희가 자금 세탁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나에게 넘겨. 이름이 필요해, 리나. 그들의 계좌가. 그걸 하면 그들이 날 죽일 거야. 그 조직 폭력배들은 용서가 없어. 방금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널 죽여주길 바랐잖아. 선택해. 이 쓰레기 냄새나는 감방 안에서 죽거나 아니면 에어컨 있는 밖에서 죽거나 적어도 밖에서는 민준이 거지가 되는 꼴이라도 볼 수 있겠지. 리나와 주인은 눈을 마주쳤다. 주인은 리나가 서명하는 순간 그녀가 범죄 세계의 공공의 적 1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주인은 또한 리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리나의 손이 볼펜을 쥔 채 떨렸다. 서명할게. 착하네. 서연이 미소 지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난 후 서연은 그것을 받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변호사에게 건넸다. 완전히 나가기 전 서연은 한마디 덧붙였다. 아, 그리고 리나, 그 병보석 말이야. 내 변호사가 잘못 읽었나봐. 보석이 아니라 최고 등급 보안시설로 이송이라고 쓰여있네. 거기가 더 조용해. 사람도 적고 창문은 없지만. 뭐? 날 속였어? 리나가 소리쳤다.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베르타 교도관에게 재빨리 제압당했다. 난 널 속이지 않았어, 리나. 난 그냥 너에게 나쁜 마케팅의 기술을 보여줬을 뿐이야. 넌 계약서에 작은 글씨는 읽지도 않고 내 광고를 너무 믿었지. 너도 나한테 똑같이 그랬잖아, 안 그래? 서연이 교도소 주차장을 걸어 나올 때 바람이 불고 주인은 고요했다. 그녀는 이어피스를 끼고 4번 방 안에 있는 주희와 다시 연결했다. 주인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서연, 그 최고 등급 보안 시설 파트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진짜로 그녀를 풀어주는 줄 알았잖아요. 모니터로 리나 얼굴을 봤을 때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난 그녀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주희 언니. 하지만 안에서 할 일은 줄 거야. 그녀가 우리에게 준 이름들. 우린 그걸 이용해서 그녀와 공모했던 모든 회사를 무너뜨릴 거야. 즉,
리나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전체 산업을 정화하는 우리의 열쇠가 될 거야. 정말 똑똑하네요. 말하자면 자기를 끝장낼 사람들 명단을 자기가 만든 셈이네요. 민주는요? 듣자 하니 옛날 오피스텔 앞에서 잠을 잔다던데요. 동정하지 마, 언니. 박복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 남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고. 내일 그에게 건설 현장 일자리 전단지나 보내줘. 훔친 돈 만지는데 익숙한 그 손으로 시멘트를 나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차에 탄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뿐이었다. 임무를 마친 사람의 피로였다. 10년, 리나와 민준의 세상이 신라호텔에서 무너진 그날 밤으로부터 한 세기가 흘렀다. SY 레거시 그룹 건물은 이제 강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 성공이 하늘에 닿을 듯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기념비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층, 서연의 사무실 안공기는 성공의 냄새가 아니었다. 낡은 종이와 차가운 커피 냄새가 났다. 서연은 회전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남겨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대학 1학년 때의 리나, 민준, 그리고 그녀 세 사람의 사진이었다. 탐욕에 물들기 전 꿈으로 가득 찼던 젊은이들이었다. 주희가 들어왔다. 더 이상 수감복 차림이 아니었다. 주희는 이제 회사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였다. 대표님, 차 준비됐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오늘이 리나가 모범수로 가석방되는 날인데요. 확실해, 주희 실장.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끝내야 해. 민주는요? 부하들이 경기도 건설 현장 밖에서 그를 봤다고 합니다. 류머티즘 때문에 더 이상 시멘트를 나를 수 없어서 지금은 자재를 지키는 일을 한답니다. 그냥 비천한 경비원이 된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좋아. 침묵도 일종의 형벌이지. 교도소 문 밖, 리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새었고 몸은 몹시 말라 있었다. 여행 가방도 없었다. 단지 몇 벌의 옷과 작년에 병동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박복자 여사가 준 낡은 성경이 든 작은 비닐봉지뿐이었다. 검은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갔다. 태워줄까? 리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뒷자리에 탔다. 서연과 멀리 떨어져 앉았다. 그들이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은 조용했다. 리나의 어머니가 묻힌 묘지였다. 왜 여기에 온 거야? 네가 야망 때문에 지키지 못한 단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네 어머니의 모든 빚을 갚아드렸어. 네가 변기나 닦고 있는 동안 난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돌봐드렸지. 엄마, 죄송해요. 리나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흐느꼈다. 서연, 왜 그랬어? 나한테 화가 났으면서 왜 우리 엄마를 도와준 거야? 난 네가 아니니까, 리나. 10년 동안 난 내 복수를 쌓아 올렸어. 너와 민준의 인생을 망쳤지. 너희의 모든 돈을 빼앗았어. 너희가 고통받는 걸 지켜봤어. 하지만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 복수라는 건 독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걸. 그래, 너희는 무너졌어. 그래, 난 이제 여왕이야. 하지만 매일 밤 내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너희 얼굴이야. 너희에 대한 내 분노가 10년 동안 나의 감옥이었어. 내가 감방 안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희 시골집 등기부등본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작은 가게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금도 들어있어. 이게 내 마지막 퇴직금이야. 서연은 봉투를 꺼내 리나에게 건넸다. 리나는 그녀의 행동에 눈물을 터뜨렸다. 서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하지 마. 이게 마땅한 거니까. 하지만 기억해, 리나. 우리가 만나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오늘부터 내 친구였던 서연은 죽었어. 네, 적이었던 서연도 죽었어. 남은 건 각자 다른 세상을 가진 두 명의 낯선 사람뿐이야. 서연은 차에 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마침내 진짜 미소를 보았다. 도구로 만들어진 미소가 아닌 평화로 만들어진 미소였다. 주희 실장, 계속 가요. 서연이 명령했다. 어디로 갈까요, 대표님? 사무실로요? 아니, 공항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 과거의 냄새가 섞이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차가 멀어지는 동안 리나는 묘지에 남겨졌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운명은 가르침을 주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다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민주는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꺼운 재킷으로 몸을 감싼 채 딱딱한 빵 조각을 들고 있었다. 그의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과거 서연과 함께 듣던 노래였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울었다. 그들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밤들을 떠올렸다. 리나의 금빛 찬란함에 그녀를 배신하기 전 서연과 함께 꾸었던 꿈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밤의 추위와 그를 떠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후회뿐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